이게 어쨌건 정말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귀국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다 뭐 무연고라던가 뭐 전혀 뭐 정말 무자력자, 그래서 정말 서류도 뭐 재산이나 이런 게 없다고 증명을 해야지 이게 지원이 되는 거라서 제가 선생님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아니면 이쪽 한인회에다가 혹시 이런 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사건사 김원재 실무관이라고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특별로부터 전달받아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내용은 제가 전달받았고요. 네. 통역인 또는 그 변호사, 로펌 명단을 좀 받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그거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상황에서, 네. 뭐, 변호사를 산다거나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나는 이때부터 나의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다. 나는 지금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 오늘은 2021년 1월 24일이다. 나는 작년 1월에 필리핀을 방문했었다. 당시에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자가 생기기 시작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나는 당시 필리핀 국적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이어서 이곳 필리핀을 방문했다. 우선 아이와 산모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이 내게 있었다. 그렇게 무사히 산모가 출산을 한 후 그때부터 필리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모두 빗나가고 하루에 1000명 내지 2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리핀이 락다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출국이 가능한 외국인들은 어서 필리핀을 빠져나가라고 했었다. 난 그때 많은 고민을 했고 그냥 이 사태가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라는 추측과 차마 갓난아이와 산모를 두고 나 혼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난 체류를 결정했고 그 후 필리핀의 락다운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닫혀있다. 그동안에 내가 하던 한국의 사업은 곤두박질치고 청구금 상환 소송도 내가 부재하여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로 나아갔으며 나 또한 채무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내가 이곳에 방문할 때 가져온 여행 경비로 버티어 나가야 했으므로 난 아껴서 소비를 해왔었다. 결국 락다운 전에 필리핀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 활부로 산 픽업 트럭을 반환해 주었고 동일인의 이름을 빌려 활부로 매입한 오토바이는 내가 살고 있는 여건이 필리핀 시골인 것을 감안해서 그것만은 남겨두었었다. 그러나 버는 것이 없이 가진 돈만을 쓴다는 것은 빠른 속도로 그 돈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난 나에게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활부로 매입할 수 있게 해준 그에게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했다. 사실 그 전에 그에게 빌려준 돈이 상당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다고 했고 난 차라리 그 돈을 오토바이 활부금으로 대신 납부하면 그가 나누어 갚게 되는 것이므로 부담이 없을 거라 판단해서 그에게 제안했고 그는 고맙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매달 한화 36만원 정도로 14개월치였다. 나의 판단은 내가 그 활부금을 14개월 동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약혼녀와 갓난아기를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그렇게 아껴 쓰며 몇 개월이 지난 즈음 갑자기 집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왔다. 경찰 2명을 포함한 약 10여 명이 집으로 몰려와 오토바이 활부금 납부를 7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아 회수차 나왔다고 했다. 난 그렇게 그동안 납부한 10개월치의 활부금과 그리고 보증금, 계약금, 미리 맡기어 놓은 14개월치 활부금 모두를 포함해서 내 오토바이를 뺏기었다. 난 너무 황당해서 그를 불렀다. 그는 약 일주일 후 나의 집으로 와서 락다운 기간 내에 돈이 없어 활부금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으니 돈을 못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부자 나라 한국에서 온 한국인이므로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들만의 논리였다. 그리고 창피함도 없다. 하물며 내가 자동차를 정리하면서 남은 약 2만 페소의 돈을 그가 받아갈 때도 그는 내게 활부금 6개월치를 미루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다. 그렇게 난 그에게 빠른 시간 안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했다. 그 이후부터 그는 나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약 2주를 기다리다가 그의 가게로 찾아가서 서운한 내 마음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술 취한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들이받쳐 오른쪽 다리에 돌출 분쇄 골절을 당했다. 가해자가 모든 치료비를 해주기로 하고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필리핀 공립병원에 입원했지만 3일 후 퇴원을 당했고 그 이유는 상처 부위가 많이 부어 있으므로 붓기가 빠진 후 살펴보자는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 진통제를 한 움큼씩 먹어가며 견딘 후 난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들은 나의 수술 날짜를 내년 3월쯤 가능하다고 했다. 그때가 9월달이었다. 즉 6개월 후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잘 사는 나라 한국에서 온 한국인이 왜 서민들을 위한 공립병원에서 치료를 하느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난 가해자 측과 상의해서 사립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했다. 불구자가 되기는 싫었고 가해자 측이 수술이 끝난 후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경찰서에서 했으므로 굳게 믿었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그들에게 병원비를 청구하자 그들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내가 공립이 아닌 사립에서 수술을 했고 그 수술비가 공립보다 약 2배이므로 그들은 수술비의 반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너무나 황당했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영문 합의서를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공립에서만 치료할 때만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문구는 없었다. 난 어쩔 수 없이 내 남은 경비를 탈탈 털어서 수술비를 지급했다. 그래서 결국 난 2건을 가지고 필리핀 법원에 소송을 진행했고 그 순간부터 나의 필리핀 생존기는 시작되었다.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팔아가며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4개월을 버티었다. 갓난아기의 기저귀, 분유, 살인적인 필리핀의 공산품 가격은 나를 정말 힘들게 했다. 그리고 필리핀의 소송 처리 기간은 정말 느렸다. 법원에서 채무자와 가해자에게 보내는 등기 우편도 한 달이 넘어서야 전달이 될 정도였다. 사고당한 내 다리도 치료가 원활치 않았다. 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곳에서 한국인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 어필하면 그들은 부자 나라인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불쌍한 나라 필리핀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가지 왜 그렇게 자기의 피해만큼 구제받으려고 하냐는 눈초리이다. 아무튼 내가 이렇게 긴 사연을 말한 이유는 내가 대사관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된 나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난 카지노를 드나든다거나 유흥을 빠져서 필리핀에 방문한 게 아니었다. 그런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난 창피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난 거동을 할 수가 없다. 택시도 없는 이 필리핀 시골에서 공항까지 갈 수 없고, 가능하다면 모자랄지 모르는 비행기 티켓 등을 한국 정부가 보장해 준다면 내가 한국에 도착해서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연락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송을 치러서 돈을 받아내고 채무로 변질된 횡령금에 대한 하나 약 1,300만 원의 환급은 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난 내가 불구가 되거나 이제는 갓난아기와 약혼녀를 건사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마당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살아남아서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겨우겨우 우여곡절 끝에 대사관과 연락이 닿아 상담할 수 있었다. 난 이런 내 사연을 오랜 시간에 걸쳐 대사관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지금 저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무런 보조를 못 해주니까 제가 사실 집으로 돌아가라. 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한국 돌아가서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 너는 이따 돌아가라. 애기가 먼저 아니겠느냐. 도저히 지금 뭐 답이 없고 뭐 몸이라도 좀 성하면 뭐 쿼런틴 패스라도 끊어서 뭐 버스를 타고 가든 뭐 하든 기어서라도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겠는데 네. 걔네들은 너 뭐 비자는 되어 있는 거 맞니?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다 너 고발하면 뭐 건덕지는 없니? 이런 식으로 약혼녀한테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자친구는 불안해 킬러를 살 수도 있어. 여기는 그래 20만 페소면 킬러 살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미 얘기했다 저기 얘기했다가 네. 예, 내용은 어쨌든 대충 제가 알겠는데 일단은 저희한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건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들어갈 지금 뭐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방법이요. 도움을 받고 싶은 거세요? 네? 아니면은 사건에 네? 대한 도움을 받고 싶은 거세요? 근데 어쨌건 왜냐하면 지금 다리가 이 상황인데 지금 제가 돈이 문제겠어요, 솔직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건 있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있겠지만 근데 그럼 제가 국내에서 뭐 필리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국내 가족이라든가 지인 통해서 누나가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진퇴양난. 네, 그래서 지금 어쨌건 선생님 국내로 다시 들어가고 싶으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거동이 전혀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쵸? 지금 중요한 거는 선생님 정부 쪽, 어쨌건 대사관에 연락을 주셨고, 저희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희도 어쨌든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뭐, 정말 무자격자이거나 뭐 이런 게 증빙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뭐 말이 그렇지 그거를 실제로 지금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국내 이게 어쨌건 정말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귀국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다 뭐 무연고라던가 뭐 전혀 뭐 정말 무자력자 그래서 정말 서류도 뭐 재산이나 이런 게 없다고 증명을 해야지 이게 지원이 되는 거라서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어쨌건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국내 귀국인 건데 거기서 일단 선생님 저도 지금 당장 어떻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던가 그런 곳을 저도 일단은 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딱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거라서 뭐 희망을 드리고 싶지는 않긴 한데 일단은 혹시 이런 경우라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도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리는 점점 이상해져 가고 막 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고민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네. 어쨌건 지금 비자는 유효한 거고요. 3월 6일까지는 해놨습니다. 하루 아니, 상관에 왜냐면 선생님 만약에 이게 보통 저희 쪽으로 이렇게 도움 요청하는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대부분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는 비자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내가 자진해서 어떻게 추방이라도 당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비자 비용을 면제해달라고 인민국에서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께서 비행기표만 부담하면은 이렇게 국내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상황은 지금 뭐 비자는 유효한 거니까는 사실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여기서 교통비가 있어도 제가 봐서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여기는 뭐 택시라든지 뭐 그랩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 렌트카라도 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건. 비행기 타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거안 휠체어가 해줄까요? 있으면요. 그거는 그런 거 서비스 근데 가능하세요? 렌트카를 빌려요 제가 여기서? 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렌트카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일단은 제가 선생님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선생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아니면 이쪽 한인회에다가 혹시 이런 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용화를만 좀 불러주세요. 통화를 마친 후 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자국에 대한 불만족 같은 느낌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니었다. 왜 그들은 올해 15일에 해외 교민 및 여행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더욱더 신경 쓰겠다는 법률을 가동한다고 했을까? 영사조력법 16일부터 시행. 해외 체류 국민보호 강화. 왜 이런 희망 고문을 하는 걸까? 다리가 부러져서 방 안에 있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50세의 독거인이 공항까지의 픽업을 부탁하는데 최선의 방법은 렌트카를 빌려서 가는 방법이고 대사관은 도울 일이 없으므로 사립단체인 한인회에 사연을 배포하여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다시 하겠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정부.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운전이 가능할까? 난 나이가 먹었어도 철부지 같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헐리우드 영화처럼 그리고 미국 대사관들처럼 이런 일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장 조치를 취해서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급파할 줄 알았다. 그렇게 굳게 믿었었다. 내 상담 내용에서 내게 희망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상담자는 내게 말을 했었다. 주방으로 몰아가서 비자 정리는 해줄 수 있다. 내가 비자 연장은 정확히 해서 다행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무섭다. 추방을 당하면 난 이 필리핀에 재입국이 안 된다. 그러면 나의 코피노 아들과 생이별하라는 조언인가? 한국 외교부도 결국 필리핀의 행정처리 행태처럼 지치다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알아서 생존을 해서 각자가 처리하겠지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해외에 있다 보면 문득 아리랑을 듣고 싶고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 그래서 난 내 코피노 아들에게도 그것을 습관처럼 들려준다. 아직 갓난아이지만 익숙해지라고. 그 역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필리핀의 마인드를 배우지 말라고. 해외에 있으면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먹지도 않는 김치가 왜 그렇게 당기는지 모른다. 그렇다. 우리는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특별한 한국인의 근성, 또 재난을 잘 처리해서 본받고 있다는 등의 영상을 자주 본다. 마치 잘 나가는 한국 문화를 시작으로 제국주의적 사상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과연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한국은 특별하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까? 말로만, 법률만 만들어서 공표하고 자국 국민 보호는 뒷전인 것 같고 도박이나 오버스테이로 그것을 모면하려는 한국인 체류자로 폄하하는 듯한 상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것이 한국이며 어떤 것이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서비스인가 라고 되묻고 싶다.